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당 김준현입니다. 이번엔 생각해냈네요. 네. 지난번에 연성우 감독 할 때 만화당 할까 하다가 네네. 오늘 위해서 아껴두셨군요. 아껴뒀어요.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만화당이라고 하신 것처럼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일종의 뭐 명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픽사는 현존하는 네. 가장 창의적인 단체, 창의적인 둘의 집단이 집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픽사라는 회사 자체도 그렇지만 네네. 내놓는 아웃풋들, 작품들이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고 가장 창의적으로 스토리를 꾸려나가는 현존하는 영화당 최고의 제작팀은 어떻게 해요? 영화당 제작팀도 훌륭하지 않나요? 너무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니요. 상처받을 것 같아. 하지 마세요. 픽사의 반의 반만 했으면 우리가 좋겠어. 픽사 스튜디오 영화들 뭐 저도 너무 좋아하고 일단 픽사 스튜디오의 뭐 전성기가 언제냐 이런 걸 떠나서 지난 20여 년간 그 장편들만 찾아봤어도 일단 픽사 스튜디오에서는 망작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픽사 스튜디오는 영화를 망칠래야 망치기가 어려운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 감독이 영화를 망치거나 한 작가가 영화를 망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맞습니다. 영화를 안 망치게 되는구나 이런 식의 맞습니다.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창의성이 평준화되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픽사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측면이 네. 있고요. 네. 어쨌건 픽사의 전성기는 현재까지로 본다면 사실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로 저한테는 보여요. 월2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업 나오고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3 나왔을 때 네. 그 3년은 정말 굉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고였죠. 픽사 스튜디오의 그 애니메이션들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은 지금 기술력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드림웍스, 뭐 폭스, 뭐 워너 이런 데서 만드는 애니메이션들과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이 기술적으로 월등히 픽사가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훌륭했었죠. 과거엔 그랬었죠. 네. 선구적이었었고 정말 탁월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기술력은 평준화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픽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압도한다고 느끼는 것은 저는 결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 픽사가 이야기를 만들 때 그 픽사 스튜디오 안에는 아예 스토리룸이라는 방이 따로 있다고 하죠. 그 스토리룸에서 나눌 때 그 스토리에 관한 회의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개그 세션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고 서로 아이디어를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하도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권위 같은 것을 내재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대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다른 스튜디오도 많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워너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그 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노노 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노노 세션. 노노. 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노노가 아니고 아무리 그 동양의 노노가 중요하다고. 자활 이럴 줄 알았죠. 네. 노 세션. 다시 말해서 노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의 때 누가 어떤 의견을 내도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세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나누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발전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가장 재밌는 사람들이 가장 재밌는 얘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 자체의 구성이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픽사에 유학 좀 갔다 오세요. 네. 훨씬 웃겨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전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저 유머로 먹고 삽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네. 픽사만 갔다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짱 먹을 수 있어요. 유머로.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픽사에게 배우는 스토리텔링 비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1분 브리핑으로. 네. 근데 이것만 알면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픽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네. 픽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최소한 픽사리는 안 나는 네.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픽사의 전체적인 구조와 네. 스토리텔링 비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액션을 가르쳐 주시더니 네. 이번에 또 스토리를 가르쳐 제가 또 주시네요. 스토리를 좀 알잖아요. 제가 소설가예요. 네. 자, 봅시다. 네, 요즘 공 엄청 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글씨로 한번 해봤고요. 네네. 깨알같이 픽사에게 배우는 스토리텔링 비법 픽사. 픽사. 정말 깨알 같다. 외국 사람은 절대 읽을 수 없는 네. 픽사. 그렇죠. 픽사는 루카스 필름의 부분 단체였다가 네네. 스티브 잡스가 $10,000,000의 그 픽사를 사가지고 오면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에드 캔멀, 스티브 잡스, 존 라세터인 것 같은데요. 초기에. 네. 네. 기술과 예술과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드 캔멀과 존 라세터가 사실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예술과 기술의 그 화합을 잘 이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라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술은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창기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픽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네 가지 캐릭터의 약점을 부여하라. 그리고 긴 시간을 압축한 장면을 만들어라. 그리고 주인공에게 긴 여행을 시켜라. 그리고 하나 이상의 주제를 만들어라는 거의 모든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통용되는 이야기고요. 네, 이건 단지 픽사 스튜디오의 영화들에도 당연히 제일 잘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영화에도 굉장히 네.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네. 뭐 긴 시간을 압축하라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압축한 장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가 부릴 수 있는 마술의 가장 기본과 핵심일 거고. 네. 그걸 픽사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뭐 업의 초반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든지 장면이죠. 토이 스토리의 또 초반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픽사의 영화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은 시간의 동물이잖아요. 그 시간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압축된 장면만 봐도 일단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장 잘 이용하는 데가 바로 픽사가 아닌가. 네, 생각이 여행이나 듭니다. 탐험을 시키는 이유도 애니메이션 장르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어드벤처 쪽이니까 네.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1번과 4번도 충분히 네. 네, 그리고 멋집니다. 디즈니의 부분사였던 픽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존 라세터를 그렇게 영입을 하려고 픽사에 있지 말고 디즈니로 와라. 그렇게 영입을 했는데 존 라세터가 멋진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 디즈니에 가면 감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픽사에 나오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거 얘기를 하고 네네. 토이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위인전 그게 같아요. 하나의 네.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존 라세터야말로 픽사의 중심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흥미로운 것은 존 라세터가 픽사에 들어오기 전에 디즈니에 있다가 쫓겨났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권토중래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Boy,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승전이 이제 주관적으로 픽사의 가장 뛰어난 세 편을 제가 이렇게 골랐거든요. 네. 토이스토리 3, 그다음에 이모를 찾아서 업 세 편을 골랐는데 동의하십니까? 몇 개 빠진 게 있죠. 예를 제가 들면? 좋아하는 월리, 그렇죠. 제일 아까운 게 월이죠. 네. 월리 그리고 저는 토이스토리 1.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네, 네. 만약에 5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2개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도 좋았긴 했지만 5개를 꼽으라면 저도 3개는 인사이드 아웃도 동일하고 이 정도는 아니죠. 토이스토리 1과 월리를 5개를 뽑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픽사 베스트 3 첫 번째 작품 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다가 보통 후반부에 우는 장면이 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업 보다가는 10분 이내 영화보다 10분 이내 운 최초의 케이스가 아닐까? 초반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의 명장면이고 아까 그 픽사 얘기하실 때도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의 압축을 보여주는 네. 마술과도 같은 장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시간을 압축해 버리면 후반부에는 뭘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후반에 엄청난 장면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한 편의 단편 영화로 따로 뽑아서 상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 어떤 부부의 그 결혼 생활 전체를 통째로 그 4분에 압축해서 너무나 우리를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4분 중에서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유리병에다가 돈을 모으잖아요. 네네. 계속 깨는 장면. 깨야 되잖아요. 네. 뭔가 뭐 차 타이어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나무가 집을 덮친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그 유리를 깨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데뷔를 하려고 하지만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삶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 잘 그 보여주죠. 짧은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게 참 놀랍죠. 근데 이제 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생각할 때 가장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늘을 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을 나는 것을 집이 풍선에 매달려서 난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냈죠. 그렇죠. 저는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표현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실사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풍선을 달아가지고 집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오지의 마법사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일 때는 그렇습니다. 가능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실제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상상 뭐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저 풍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숫자 약해가지고 대략 몇 개일 것 같아요. 영화 속 이제 38만 아니 38만. 100만 개? 네. 영화 속에 등장한 건 이제 저게 2600개라고 해요. 영화 속에 얼마 안 되는군요. 네, 영화 속에 이제 그려진 풍선의 개수는 2600개라고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지. 2만 개밖에 안 그리고 네. 2만 개를 못 날아오를걸요? 바로 정확하십니다. 네. 그것이 사실 그 픽사 팀이 한번 이렇게 과연 헬륨 풍선을 몇 개를 해야 저런 집이 떠오른가를 계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2,400만 개가 필요하대요. 2,400만 개? 네. 그런데 2,400만 개의 풍선을 매달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오글오글한 거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2만 개 정도가 적당하게 보이겠다 싶어서 2600개를 넣었다는 건데 어쨌건 그런 계산을 다 해본다는 것도 재밌고요. 뭐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고 부인과의 어린 시절 혹은 결혼했을 때부터 계속 꿈이 우리가 언제 앙헬 폭포, 엔젤 폭포에 한번 베네수엘라 인다를 가보자라는 건데 부인이 못 가니까 그 못다 이룬 꿈, 못다 해준 약속을 사후에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 그림체도 굉장히 특이하죠. 주인공인 제 할아버지는 다 사각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안경 사각형, 네. 얼굴도 사각형, 네. 집도 사각형, 그러니까. 액자도 사각형, 다 사각형이고 그리고 저 꼬마아이는 러셀 예, 다 동글동글하죠. 풍선을 닮은 네. 풍선 같은 얼굴이죠. 네. 동그란. 지금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디자인이 사실은 픽사가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잘합니다. 바로 직전에 보면 월2 작품인데 그렇죠. 월2도 보시면 2부는 타원형이에요. 둥그스름하죠. 네. 그리고 월2는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런 변주를 두 사람한테 할 수 있다고 치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러셀이 둥글둥글한 것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가 둥글둥글하거든요. 부인이. 부인인 그렇죠. 엘리를 상징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화 속에서 남편은 다 사각이고 부인은 다 동글동글해서 액자 가만히 걸려 있을 때 엘리는 동그란 액자에 들어가 있고 얘는 사각 액자에 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의자도 그렇습니다. 소파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 1인용 의자인데 이 칼이 앉는 의자는 사각형. 네. 그 다음에 부인이 앉는 의자는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부인을 그리는 여정을 하는데 그 부인의 자리에 동그랗게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러셀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러셀과 함께하는 여행이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이기도 하다라는 걸 이런 시각 상징 같은 걸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격이 저희하고도 비슷하네요. 어떤? 전 둥글둥글하잖아요, 성격이. 되게 모나신 그러고 보니 성격이시잖아요. 안경이 동그랗고 그러니까 모나신 안경이 성- 네모나 네. 모나서가 아니고 네네. 뭐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볼펜도 모나면 쓰시잖아요. 모남입니다. 네. 네. 다 모난 사람 같은 이름. 그리고 이제 인물을 거의 뭐 만화에 가까운 3등신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뭐 언캐니 밸리라는 말을 쓰죠. 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을 그려낼 때 사람을 점점 실사에 가깝게 진짜 사람 모양이 점점 가까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술력이 뛰어나 잘 그려내지 하다가 그것이 인간하고 너무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서늘하게 느끼면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을 보게 되면 인크레더블 같은 영화들을 제외하면 아주 사람을 리얼하게 그린 영화들을 아직도 못 만들어내죠. 슬램덩크 만화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슬램덩크 만화는 실제 비율로 그리죠. 그러다가 개그를 해야 될 때 갑자기 만화체가 바뀌어요. 그쵸. 만화체로. 네네. 3등신으로. 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웃긴 장면이야라고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일종의 야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저렇게 일단 야코가 3등분, 3등신, 4등신 이렇게 되면 일단 웃기구나.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어떤 상징이구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3등신으로 어떻게 보면 만화적인 그런 그림체에 대한 약속을 하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언캐니 밸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거리끼는 마음을 없애준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고요. 스토리 설정에서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심지어는 디즈니까지 포함해서 픽사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이혼한 부모가 나오는 최초의 영화래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디즈니의 그 세계가 굉장히 가족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이런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혼한 부모가 나온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픽사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동안의 10편 영화 중에서 악당들이 있잖아요.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 근데 여기서는 악당이 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스토리상으로서도 이 기존의 영화들하고 다른 지점이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픽사 스튜디오의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게 업에서도 등장하는데 집은 집일 뿐이란다 이런 것도 저는 참 굉장히 좋은 대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부에 보면 이제 그 앙헬 폭포에 도착해서 계속 집 밑에 이렇게 밧줄이 달려져 있잖아요. 계속 집을 끌고 다니는데 집이 너무 소중하고 아내와의 추억을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미련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집의 행방과 관련해서 영화가 풀어내는 것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저기 복습을 하자면 네. 인디에어에서 네. 조지 클루니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다들 all 집을 the 메고 stuff 다닌다고. that you have in your life. You start with the 딱 little. 칼의 업을 보고 하는 얘기구나. 칼의 얘기가 딱 그게 아닌가 You 싶어요. have your car, get it in there. Your home. Now try to walk. It's kind of hard, isn't it?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풍선에 매달린 집이라는 거예요. 네. 풍선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상상, 환상, 미래 이런 것을 뜻한다면 집이라는 것은 평생 살아온 과거, 뭐 추억, 떠나보내야 할 무엇 이런 것들일 텐데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엮여 있다는 거고요.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여정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후반부의 얘기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겪는 어떤 이별해야 되는 순간, 슬픈 순간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관한 영화처럼 보이죠. 또 픽사가 이제 알면 재밌고 몰라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자기들끼리만 아는 재밌는 그 개그 같은 걸 넣게 되는데 픽사 영화에서 그 다음 영화들에 해당하는 장면들의 일부를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풍선이 두둥실하면서 집이 떠오르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을 가만 보면 그 소녀 옆에 보라색 곰 라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곰이 놓여 있어요. 오. 그 곰이 바로 그 다음 토이스토리 영화라고 3. 할 수 있는 토이스토리 3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찰스 먼치가 있는데 찰스 먼치가 대답하는 요리가 가리비 요리거든요. 네. 그 요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라따뚜이에서 나왔던 요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서의 장면들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한번 만들었던 그 그림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마르고 닳도록 데이터 아까우니까. 또 써먹고 재활용하고 알면 알수록 픽사 사람들이 참 일을 열심히 안 하는구나. 네, 돌려막기라고나 할까요? 네. 이렇게 그 라스토는 다시 봐야 되겠네. 못 네네. 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아 저기 라쏘가 있구나라는 그런 재밌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고요. Woody's Roundup, right here every day. Woody's Roundup, come on, it's time to play. There's Jessie the Odlin cowgirl, odalo, odale, odalo, yeah. Bullseye, he's Woody's horse. He's the very best. He's the rootinest, tootinest cowboy in the Wild Wild West. 네, 두 번째 소개될 작품은 토이스토리 3입니다. 네. 사실 1편, 3편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3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3편이죠. 그렇죠? 1편도 좋지만 그래도 3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인생의 시리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뭐 인디아나 존스, 네, 뭐, 뭐 알마 부인, 네, 젖소 부인 바람났네,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본 시리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이스토리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시리즈가 아닐까 싶고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글쎄. 한데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좀 만든대잖아요. 미심쩍기도 하고 네. 저는 토이스토리 3편의 엔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엔딩 탑 3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탑3 한 30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네, 네. 네, 그 맞아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맞아요. 아름답고 숭고한 의미인가를 토이스토리 3 보면 알 수 있고요. 제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시퀀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한 부분에 100% 동의가 되면서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저는 감동적인 영화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마워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고 하나는 미안해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이스토리는 고마워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그 엔딩 장면에서 앤디가 하는 말이 Thanks, guys. 얘들아 미안해가 아니라 얘들아 고마워라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장면이 더 인상적이고 아름답게 또 슬프지만 그것이 마냥 그렇게 어둡지는 않게 느껴지는 토이스토리 3는 사실상 모든 이별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장난감을 앤디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앤디 자체도 자기의 어린 시절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학에 진학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멀리 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별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별이 생기면 누가 변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별들은 또는 이별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내가 변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변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그 이별이 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이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When she loved me. 이런 어떤 이야기적인 측면 말고도 뭐 재밌는 장면이나 캐릭터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건 이제 라스하고 켄. 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켄 좋죠. 켄은 역대 그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잘생긴 그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뭐 차밍 왕자 같은 복근도 느낌? 있고 네네. 나올 등장할 때부터 일단 멋지게 일단 음악이 BGM이 뻔뻔하게. 켄을 위한 음악만 몇 곡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쇼 할 때는 그 시계 르플링 나오고 그다음에 그 둘이 뭐 바비 인형하고 눈이 쫙 맞는 장면에서 드림위버 나와주고 이렇게 해서 음악까지 쫙 깔아주는데 저는 제일 웃긴 게 켄에게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인체를 고문하지 않고 갖고 있는 옷을 막 찢습니다. 그것도 바비가 그 패션을 아는 바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 바비가 켄의 옷을 찢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고문하면 참을 수 있는데 옷을 찢으니까 못 참고 싫더라는 캐릭터인 거죠. No! There's an instruction manual! Lots of switch buttons! 라쏘는 참 마음 아픈 캐릭터죠. 네. 라쏘는 그 아까 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업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인형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인형이 그렇죠. 한순간에 전락의 길로 가게 되어서 그렇죠. 복수의 칼을 가는 이상한 그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 되게 슬픈 캐릭터죠. 스펙터클도 많아서 시작 자체가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벌어지는 어떤 액션 시퀀스로 그렇죠. 시작한다든지 중반부 상황을 보면 사실상 탈옥 영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픽사 제작진들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탈옥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탈옥 시퀀스를 참 잘 만드는 것 잘 같아요. 만들죠. 그리고 이 토이스토리 3도 그렇지만 사실은 리버를 거기도 찾아서도 뭐 탈옥 시퀀스 비슷한 게 수족관 있거든요. 같은. 그런 예전에 많이 다뤄졌던 탈옥 장면들을 잘 인용하고 재활용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서 벌어지는 스펙터클한 장면의 무대가 쓰레기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이 사실은 장난감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앤디가 사실은 가져갈 장난감과 집에 둘 장난감을 나눈 건데 엄마가 쓰레기로 착각해서 버린 건데 이 장난감들 입장에서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 폐기장에서 장난감들이 곧 종말을 죽음을 맞이하기를 앞둔 장난감들이 네.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때는 극장에서 옆 사람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다 함께 이제 정말? 그런 마음이 마음이. 네. 잡으면 안 되죠.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참 마음 아픈 장면이었다. 그렇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다음 영화는 이제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사실 픽사 영화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든 작품이 참 많았는데 와 이건 진짜 걸작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픽사 영화 중에 제 입장에서는 최초의 영화였어요. 네.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실은 인간이 탐험하지 못한 곳이 우주와 심해가 있거든요. 바다 밑을 아직도 인간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니모를 찾아서가 우주에 대한 영화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행성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네. 그만큼 새롭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도리를 찾아서라는 뭐 거대한 히트작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둘 중엔 역시 니모를 찾아서가 저는 좀 약간 훨씬 불만이었던 더, 게 네. 그 니모를 찾아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영화였고 여기에는 편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리를 찾아서는 왠지 공식에 맞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왠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가식된 도리, 붕어된 도리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도리를 찾아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리를 찾아서군요. 아, 모르셨군요. 인간의 도리를 찾아라 해서. 픽사와 연결되는. 전 도박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전 니모를 찾아서 안에 등장한 대사들 중에 정말 좋은 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대사들을 도리에서 받아주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말린이 거북이를 따라다니고 있다가 거북이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컸다는 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북이가 Dude, how do you know when they're ready? Well, you never really know, but when they know, you'll know, you know? 근데 그게 참 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린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 깨달음이 중요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리를 찾아서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찾아가는 얘기라면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찾아가는 얘기지만 맨 끝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자식을 놓아줄까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니모를 찾아서가 이제 참 픽사가 캐릭터를 잘 만드는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마다 아이러니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 상어. 상어가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이성의 힘으로 채식주의로 바꿨는데 어디서 피는 냄새만 맡으면 광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가 굉장히 흥미롭죠. 물고기는 우리의 친구야. 음식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구호처럼 반복을 네, 하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재밌고 또 주인공인 말린도 그렇습니다. 말린을 하필이면 사실은 시각적으로 알록달록한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 주황색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근데 클라운피쉬 광대어라고 하는데 광대어면 웃겨야 되잖아요. 어릿광대니까. 근데 극 중에서 계속 구박받습니다. 아니 무슨 광대가 이렇게 안 웃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의 설정 자체에서부터 계속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도리가 정말 중요한 대사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 찾아서 해서. 정말 좋아했던 어떤 캐릭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니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I promised him I'd never let anything happen to him. That's a funny thing to promise. What? Well, you can't never let anything happen to him. Then nothing would ever happen to him. Not much fun for little Harpo.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걔가 성장을 할 수 있지 그냥 과보호를 했을 때는 걔는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도리의 입에서 그걸 들으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네. 이것이 이제 뒷얘기를 들으면 더더욱 그것이 실감이 날 텐데 이 만든 이제 감독이 이제 피트 닥터인데 피트 닥터가 직장이 픽사 스튜디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 과로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못 놀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시간을 내서 아이랑 노는 그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시간을 내놓고도 또 둘이 되니까 아이 보고 계속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서 계속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놓고 결국은 과보호 때문에 그 시간을 망치는 아버지구나.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니모를 찾아서에서 사실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제대로 건드려주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아이가 같이 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기에 가장 적당한 영화가 저는 니모를 찾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나온 모든 픽사 영화 중에서도 니모가 가장 그 역할에 충실한 영화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 정말 제대로 잘 만든 가족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제 시각적으로도 재밌는 장면들이 많죠. 뭐 해파리떼들이 막 이렇게 다닐 때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 장면, 무슨 SF 영화에서 이렇게 운석들 피해 다니는 장면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 장면과 저는
고래를 부를 때 그게 또 성우가 엘렌 드제네러스잖아요. 드제네러스. 그 사람의 정말 뛰어난 명연기를 볼 수 너무 있는 연기를 잘하죠. 고래어를 연기할 때 Dory. 네, 좋은 장면 참 많은데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들은 이 물고기들이 그 한 마리로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 전체 모든 물고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해서 그 투망을 찍고 탈출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 물고기? 그런 물고기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네. 참 재밌는 장면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세 편을 골랐는데 이 중에 또 심지어는 한 편을 또 골라야 되는 순간입니다. 저 원리 어리. 아, 네. 저는 토이스토리 3가 아, 가장 그럴 것 좋아하는 네. 영화고요. 장면 듣고 안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장면은 뭐 이미 패를 다 까가지고 어업의 초반부 장면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압축한 그 한 4분 정도의 장면은 픽사 모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잘 맞는 장면이 아닌가. 이 부분은 안 찍어도 되겠네요. 제가 할 말을 다 그대로 해요. 아, 진짜요? 심지어는 장면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고가 토이스토리 3였어요? 아니요, 최고의 영화는 저는 업인데 아, 네. 업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지금 해주신 그 4분 장면인데, 영화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마술을 부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마술은 저는 시간에 관한 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에 관한 마술을 가장 뭉클하고도 가장 창의적으로 보여준 그런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픽사의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하나만 골라라 하면 저도 그 장면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픽사 스튜디오의 수많은 좋은 영화들 중에서 3편을 저희가 베스트로 꼽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3편의 작품은 모두 다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